네, 반갑습니다. 자, 9월 16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해드렸죠? 네. 일단 주말까지 오면은 이제 개인들의 매도 자금들 좀 나타나기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명절 연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그동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은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명절 전에 나타나는 부담감들은 쉽게 지우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도요, 차익 실현성 수급 매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계에 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형태,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연휴 보내고 나서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재료가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연휴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주말장까지는 일단은 계속 눌리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정도는 이제 주식에 대한 대응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대응들은요, 일단은 시간을 두고요, 충분히 변수가 확보가 된 다음에 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차트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상승 출발 일단 했어요. 상승해서 잘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침부터 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중요할 겁니다. 지금 이제 11시 넘어가는 기점이지만 아직까지 저점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겠죠. 자, 전일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출발은 괜찮았는데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시작하게 되면서, 즉 매도로 시작하게 되면서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시점에도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내용 중에 뭐냐면, 이제 그 수급 자체가 매도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변수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서두르지 말고 관망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포인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뭐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라면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네. 상승 출발했다가 내려가는 모습, 뭐 차트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상승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아직 저점을 잡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뭐 오늘 또는 내일 아침까지도 내린다라면 뭐 분위기가 조금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내일 정도 같은 경우면 오후에라도 그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명절 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 게 거의 그냥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는 보통 이제 그 종가 시점에서 대응을 좀 하시거나, 내일이요, 내일 종가 시점에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명절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면 매도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홀딩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목 간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1,700억,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다행인 것은 매도가 조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는 역시 오늘도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와 같이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 전환이 된다면 금융투자 쪽 매도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가 워낙 많은 편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좀 눌려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안 좋아 보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확장되는 어떤 느낌보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라고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종목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내렸겠죠? 네, 지금 거의 다 내렸습니다. SDI가 오늘 5%대 하락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또 이제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라면 지금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이렇게 75만원대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DI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나은 편이긴 한데,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밀렸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 관련한 포인트들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오늘 또 내리네요. 네, 오늘도 내리고 있고 네이버 조금 반등했는데 네이버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겠습니다만 둘 다 아직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좋지 않겠고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삼성 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인데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신용 등급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팔아치우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큰 걱정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유지를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포스코는 조금 더 들어와주면 좋은데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가져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일단은 좀 더 관망하시는 타이밍이 좋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35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로 접근하시는 건 유리합니다.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상 특징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격이 좀 싸졌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유리하다.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여전히 뭐 계속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별로네요. 그냥 다 별로인 모습들이고 그게 썩 좋은 흐름들이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는 계속 밀려서 시총 32등까지 밀렸고요. 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를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일찌감치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대응 전략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네.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도 오늘 에코프로비엠 또 올랐는데 일단 외국인 매수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가 조금 나오게 됐다라면 그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렇게 썩 훌륭한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홀딩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절대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밀렸습니다. 알테오젠 조금 올라간 모습이긴 한데 뭐 특이한 상황은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코프로는 조금 올랐네요.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이사항은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단 시장 자체가 뭐 밀리는 포지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어떤 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이라거나 아니면은 전체주 좀 골고루 눌러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이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명절 전에 대한 어떤 경계성 차익 실현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11시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요. 기관 쪽에서는 NK맥스를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순매수입니다. 롯데케미칼 모양이 좋아졌어요. 네. 흐름이 좋아졌는데 일단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 포인트가 나타나서 아마 내일 정도면 옆으로 한번 서주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매수 포인트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다 내려왔고요. 이 종목은 처음에 제가 20만원대 아래쪽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기도 하죠. 작년 연말 1년 전이네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저점을 잡아서 반등에 나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25만원 정도가 지지선이라 추세를 돌리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막 갖춰졌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그 다음에 매수하시려면 이제 오히려 다음 주 이번 주말 즉 내일 정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움직임 좋아요. 그 다음에 SK,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으로 다 움직임들이 외국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 쪽으로 잘 대응이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더 올라갔네요. 네, 이제는 진짜 100%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무상증자 이후에도 100% 넘어가서 뭐 수익률이 엄청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오늘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SDI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등등을 매도하는 모습. 기아도 팔고 있고요. NC소프트도 팔고 있고요. 카카오. 기관들이 지금 보면은 내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어땠을까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 보시면 네이버는 조금 샀네요. 그리고 LG화학 조금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오늘 매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렇게 되면 반등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게 공매도에 대한 그 환매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매수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공매도 환매가 됐든 실제적인 매수가 됐든 주가가 단기적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내려간 시점에서 뭐 주가가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원상복귀 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살짝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런 형태로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마도 이게 공매도에 대한 환매라고 잡히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 떨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매수를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공매도 환매로 접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하이닉스가 매도 1등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 시종평가라든지 이런 등급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쪽 매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대신에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 전체에 대한 관점은 매도가 좀 나와 있는 편이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어떤 기관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이제 근간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또 뭐 그냥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차익 실현 형태의 어떤 매도 포인트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전략일 것 같아요. SDI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법 많이 팔고 있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등등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 포인트를 좀 가져가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포지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거나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뭐 특히 본다면 이제 뭐 건설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죠. 오늘 GS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대비 괜찮을 뿐이지 뭐 이렇게 극적인 상승이거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천천히 보시면서 느긋한 투자를 좀 즐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조금 껄끄럽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것저것 사실 필요 없이 그냥 잘 들고 홀딩만 하셔도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장중시황 말씀드리고요. 저는 마감 상황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